네, 계속해서 자세한 내용을 이현아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현아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지금 사고 유람선이 있는 다뉴브 강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조금 전 기자 현장 연결에서도 보셨겠지만요. 예. 일단 어제보다는 수심이 약간 내려간 상태입니다. 현장 그 정부 측에 따르면 7.1m를 기록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유속도 줄고 유량도 줄었습니다. 작업은 조금 더 양호해졌다라고 현장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 탑승객 33명 중 생존 7명, 그리고 사망 19명, 그리고 아직 실종 7명이 있는 상태입니다. 예. 우선은 실종자 수색 작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부터 좀 점검해 볼까요? 네, 일단 공중수색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헬기 3대가 공중수색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예. 이 가운데 경찰 헬기 2대가 우리 대원이 탑승을 해서 공동수색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트 2대가 지금 남쪽 50km까지 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보트당 3명씩 총 6명이 탑승을 하는 상태고요. 그리고 수상 수색의 경우는 박영복을 착용해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예. 무엇보다도 지금 이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게 선체 인양 작업입니다. 인양 작업은 지금이면 어느 단계까지 진행이 됐겠습니까? 네, 일단 본 와이어 총 4개를 다 걸어야 하는 게 이 인양 작업 준비의 마지막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1번과 3번과 4번 본 와이어는 모두 다 걸었습니다. 예. 하지만 2번을 지금 아직 결속 작업이 한참 진행 중인 상황인데요. 일단 현장의 그 정부 측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이거 뭐 시간 순수상 하는 건 아니고 이제 그 좀 쉬운 것은 빨리 나오니까 빨리 끝내는 거고, 지금 2번이 어제부터 굉장히 지금 잘 안 나옵니다, 선이. 그래서 꼬이고 있고 뭐 잘 안 나오고 이래가지고 계속 지금 아침부터 2번을 위해서 지금 어떻게 하면 빨리 뺄 수 있을까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장 브리핑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뭐 배라고 치면요. 1, 2, 3, 4번의 와이어를 달아야 하는데 1, 3, 4는 됐는데 지금 2번이 안 되고 있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네. 현장에서 계획하고 있는 본 와이어 결속 작업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네, 일단 본 와이어는 총 4개가 이 침몰 유람선을 감싸야 합니다. 예. 그 다음이 이제 대형 크레인에 연결해서 들어 올리는 것이 이 예정인데요. 예. 이 선체와 강바닥 사이에 와이어를 밀어넣어서 통과를 시키고 연결을 하는 건데 먼저 선발대의 역할을 하는 유도 파이프 예. 그리고 유도 와이어를 다 통과시킨 다음에 예. 마지막으로 지금 말씀드린 본 와이어가 통과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예, 그렇다니까 결국은 이제 와이어를 직접 밀어넣는 게 아니고 네. 와이어를 이끌기 위해서 먼저 파이프가 들어가고 네. 딱딱한 파이프를 먼저 예, 밀어넣고 밀어넣고. 예, 거기에 맞습니다. 유도선이 다 들어가고 유도선을 뒤따라서 와이어가 들어가고 이런 예. 순서겠군요. 네. 그런데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2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오래 걸린다, 잘 안 된다 하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까? 밑바닥으로 들어가기가 쉽지 않은 모양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가장 문제는 이 다뉴브 강 바닥이 가장 어렵다라는 게 현장 구조대들의 목소리인데요. 예. 이 사고 현장 강바닥을 보면은 콘크리트나 뭐 여러 가지 잔해물들이 많다라고 합니다. 예. 그런데 이 다리가 언제 이제 폭파된 적이 있었냐 좀 살펴봤더니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 머르기트 다리가 독일군에 의해서 폭파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근데 그 폭파 당시에 다리의 콘크리트, 이 잔해물들이 강바닥에 그대로 가라앉은 것이죠. 그래서 이 잔해물들이 치워지지 않은 상태였고, 근데 이제 이 사이에서 아무래도 구조대원들이 본와이어 설치 작업을 하다 보니까 예. 쉽지 않은 것인데 예. 지금 이제 지름 22mm인 이 본와이어를 통과시키는 게 어렵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구조대에서는요, 현장에서 최악의 경우 이 수압을 이용해서 배를 살짝 띄워서 결속하는 방법까지 지금 뭐 생각하고 있다라고 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 현장 구조단 측은요, 일단 한국 시간으로 내일 오전 인양이 목표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그렇군요. 지금 뭐 잠수사가 들어가서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 작업에 투입되는 잠수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거죠? 네, 이 투입은요, 헝가리 잠수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예. 한 명씩 들어가고 시간은 한 명당 1시간 정도가 이제 걸리는 작업입니다. 예. 그래서 이후에 이제 다른 잠수사들로 한 명 한 명씩 이제 교체가 되는 작업 방식인데요. 예. 그러니까 이 사실상 작업은 헝가리 측이 주도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 측은요, 우리 대원도 현장에 갔다. 그런데 우리 대원의 잠수사들은 인양 전문 그 잠수사들이 아니고 우리 쪽은 인명구조 전문가다라고 밝혔습니다. 어찌 보면 역할 분담인 거네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 인양 작업 전문가인 헝가리 측이 지금 이 작업을 주도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뭐 글쎄요, 뭐 현실적으로 한계는 있겠죠. 왜냐하면 수색 구조 작업을 위해서 급히 간 사람들과 예. 그다음에 자기네 장비를 가지고 이제 들어 올려야 되는 인양 작업에 담당할 사람들과 뭔가 구분이 되겠는데, 그럼 인양 작업에 투입되는 팀은 구성이 어떻게 된 겁니까? 네, 크게 세 가지. 세 팀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예. 먼저 1팀은 이제 크레인을 이용한 뭐 인양을 작업하는 팀이고요. 그리고 2팀은 시신을 수습하는 팀입니다. 그리고 3팀은 뭐 다리 교량을 통제하는 팀으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예. 사실 이 팀으로 크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영역을 담당할지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지금 계획을 구상 중이라고 하고요. 예. 현 단계에서는 명확하게 어느 팀이 어느 정도 인력을 투입해서 하겠다라고 예. 밝히긴 어렵다라고 정부 측은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 인양팀, 수습팀, 네. 통제팀 이 세 팀이 있는데 사실 각 팀의 역할이 다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부분을 가장 신경 쓴다고 하나요? 일단 뭐 맞습니다. 이 세 가지 그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죠. 매우 중요한데 예. 특히 이제 중요한 것은 선체 인양 팀을 좀 살펴보면요. 선박이 수면 위로 올라올 때까지 예. 균형이 맞지 않을 수 있다라는 이 부분을 상당히 지금 헝가리 전문가들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때문에 만약에 이제 선박 내부에 있을 실종자, 시신이 유실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것이 끊임없이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예. 또 최악의 경우는 선박이 파손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부분을 가장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헝가리 측 전문가들은 말씀드린 이런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서 침몰 선박을 똑바로 수면 위로 어떻게 올리는가에 대해서 지금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걱정이 많고 이것저것 고려하는 이유는 결국 실종자들을 모두 찾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이 실종자 수색 작업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까? 수색 작업은 크게 이제 세 가지 단계로 진행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1단계 보면 선체를 들어서 올리는 경우 조타실이 가장 먼저 보일 수 있는데요. 예. 이 조타실은 사실 위에서만 봐도 식별이 가능하다라고 정부 측은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그래픽 보시면 이제 저 조타실 부분을 수색하는 건데, 예. 이곳에 아마 헝가리인 선장 시신이 있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헝가리 측 구조대 측에서 가장 먼저 수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단계는 이제 조금 더 끌어올리는 경우 가판이 드러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제 수색 장애가 되는 구조물들을 제거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3단계에는 선체가 다 드러나면 이제 뱃머리 쪽 창문을 깨고 모터를 넣어서 물을 빼는 작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 이러한 세 가지 단계를 거치는 수색 작업이 가장 합리적이다라고 정부 측은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구조대가 선체 진입은 언제 할 수 있는 건가요? 선체 안에 있는 물 높이가요. 예. 그 무릎까지 내려오는 시점으로 잡았습니다. 네. 구조대원이 선체에 진입을 해서 본격적으로 수색 작업을 벌이게 되면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제 수색이 다 끝나면요, 마지막으로 배 구조를, 이 사고가 난 이 침몰 선박을 가장 잘 아는 헝가리 전문가랑 정밀 수색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해당 과정이 모두가 다 끝나면 선체를 거치하는 바지선 위에 이것을 올리는 인양 작업이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예. 근데 지금 화면에서 설명할 때 네. 배가 이제 똑바로 선 상태에서 어떻게 물을 빼고 구조 작업을 시작할 거냐 설명이 됐는데, 지금 배는 바닥에 이렇게 옆으로 누워 있는 상태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인양 작업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돼야 됩니까? 네, 오늘 현지 시각 이제 네. 우리나라 시각이죠. 오후 5시에 브리핑이 있었는데요. 예. 일단 점진적으로 올리면서 모양을 조절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 인양의 첫 시작은 기울어진 상태로 그대로 진행을 하는 시작을 겁니다. 하고. 예. 그리고 이제 선체가 보이기 시작하면 잠수사를 투입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각도 조절 부분을 말씀을 다시 드리면 예. 한 5cm 정도씩 정말 좌우를 조금씩 균형을 맞추면서 천천히 올리겠다. 급하지 않게 진행을 예. 하겠다. 체인들 균형 조정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예. 밝혔습니다. 그래서 최종 목표는 이 수면 위에 올라갔을 때 가장 반듯한 모습으로 올리는 것이 목표가 됩니다. 제가 지금 화면으로 이 그래픽으로 좀 재현을 한 상황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네. 그래픽에서는 쑥 3단계에 걸쳐서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런 게 아니라 이 과정을 거치지만 그렇게 올라가기까지 천천히 5cm 정도씩 균형을 맞추면서 이제 올라간다, 이런 설명이군요. 네, 그 5cm가 그러니까 정확히 센티미터를 맞추겠다는 거기보다는 예. 이 정도로 정말 천천히 하겠다. 아. 네, 좌우 균형을 또 맞추는 게 예를 중요하다고 들면 합니다. 흔들리는 문제도 있을 것이고, 예. 네. 또는 물이 한쪽으로 갑자기 확 이렇게 쏠려 내려가면서 뭐가 떠내려갈 수도 있으니까 예.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아주 천천히 균형을 맞추겠다, 뭐 그런 얘기 같네요. 예. 자, 그럼 이번에는 수사 상황 한번 알아볼까요? 네.
이 문제가 된 크루즈를 운행한 바이킹 시기노 선장이죠. 우크라이나 국적인 60대 유리 씨 선장인데 현재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예. 헝가리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서 이제 선장이 사고 당시에 휴대전화의 모든 기록을 삭제한 것을 확인을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증거인멸 혐의를 추가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는데 예. 선장의 변호인 측은 사임을 한 상태입니다. 예. 그러면 사임한 까닭은 뭔지 확실히 좀 나왔습니까? 이것은 이제 명확히 밝히진 않았지만 뭐 정황상 좀 추측을 해보면요. 일단 사고 이후에 유리 선장은 구속이 됐습니다. 예. 그런데 당시 법원이 내건 조건들이 있었죠. 보석금 6천만 원 그리고 부다페스트 거주, 전자발찌 착용을 조건으로 보석을 제한을 했었고 예. 선장 측 역시 보석을 요청을 했었는데 이 당시 변호인이 주장할 때 그 주장의 얘기를 좀 보면 이 선장이 44년 무사고 경력 베테랑이다라고 예, 주장을 그렇죠. 했습니다. 그런데 수사 과정에서 새롭게 밝혀진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 선장이 2달 전에 네덜란드에서 대형 충돌 사고를 낸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변호인들은 증거인멸 혐의 그리고 과거에 본인들이 44년 무사고 베테랑이다라고 주장한 것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면서 여러 가지 좀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아니 뭐 변호인이 사임한 상태고 선장은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이제 뭐가 수사를 좀 빨리 진척시켰으면 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한 상황인데요. 네. 그렇다면 앞으로 이 선장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일단 헝가리 검찰 측이 이런 보석 결정에 불복을 해서 항고를 하면서 예. 보석 심리가 다시 열릴 예정입니다. 우리 정부 측 역시 선장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촉구로 이와 함께 이제 보석을 취소해달라는 요청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동시에 이제 아무래도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런 보석 심리가 다시 열릴 예정 그리고 이 이후에 아마 수사가 조금 더 다른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도 있는 상황입니다. 예. 예. 이현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